민주당이 폭로한 지기현 룸살롱 접대 의혹이 법원을 강타하며 내란 세력이 지기현의 약점을 쥐고 이를 통해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대형 로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 배우가 따로 있다는 이상호 기자의 놀라운 취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탈옥부터 5월 1일 대법 수계 조이대와 내란 대법관들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까지 믿기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졌고 이에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역시 로펌 김앤장 배우설이며 특히 윤석열과 매우 가깝다고 알려진 김앤장 소속 서석호 변호사가 개입됐다는 설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판사를 사찰했다는 것은 진작에 쫙 퍼진 얘기였고 이때 수집된 지기현의 비위 의혹을 가지고 김앤장 등 내란 세력의 법조 카르텔 네트워크를 통해 지기현을 압박했다는 것은 꽤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기현을 향한 압박으로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된 이후 검찰통 김주현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의 항고폭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스토리는 마치 잘 쓰여진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김주현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기현의 약점을 잡고 압박을 넣은 세력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조직인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매블쇼에 출연한 이상호 기자가 이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취재 내용을 밝혔는데 이른바 지기현 룸살롱 의혹의 출처가 놀랍게도 경찰 캐비넷이란 겁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기현의 약점을 쥐고 온 등 또 그것을 기획한 세력은 경찰과 용산을 이어주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어디까지나 김앤장 배우설처럼 설일 뿐이지만 정례는 개인적으로는 김앤장 배우설보다 이 경찰 캐비넷 설이 더 설득력이 있었는데 각설하고 이상호 기자의 놀라운 취재 내용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룸사롱 사건이 왜 튀어나왔을까? 원래 이게 캐비넷에 있던 거야. 어디 캐비넷? 그렇지. 어제 한동훈이 요거 검찰의 캐비넷이 아니다. 왜 캐비넷 진해 캐비넷이 아니라고 했을까? 경찰 캐비넷이야. 경찰. 그러니까 한간에 도는 찌라시들이 3개월 전에 무슨 이상한 관련된 룸사롱 조사가 있었다 하는 썰이 있었어요. 그 썰의 근원지를 통해서 제가 더블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2월 경에 강남 룸사롱과 관련된 불법 영업 활동에 대해서 단속한 바가 있다는 첩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지다 보니까 여기 판사도 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인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덮은 거야. 그래서 이게 캐비넷에 들어가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판사도 있는데 정치인도 있어. 그러면 정보보고로 다 퍼지잖아. 나중에 보니까 지기현이 윤석열 재판을 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경찰 수뇌부와 용산에 연결된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딱 한 명이 떠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호 기자의 취재 내용이 사실이란 가정하에 정예능이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경찰 출신, 그것도 경찰 정보통 출신의 용산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사가 아닐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이 한두 명이 아니니 어쩌면 집단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추후 조이대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반드시 특검이 어떻게든 지기현을 탈탈 털면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경찰 캐비넷으로 의심되는 저 지기현의 룸살롱 의혹 정보를 얻었냐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상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취재 내용을 공개했는데 정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기현의 사소한 똘끼 덕에 이 의혹이 민주당에까지 흘러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어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요게 그러면 민주당으로 일부 제보가 갔잖아요. 자, 여기서 지들끼리 요 정보를 보안 속에서 유지하면서 편의대로 지기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 근데 이 지기현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이거 풀었어? 그러면서 이제 지기현이 역추적을 한 거야. 자기 스폰서들 쫙 훑으면서. 근데 룸사롱을 한두 군데 다니다가 아니야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3군데가 나와요. 그 과정에서 너 왜 불었어? 나 안 불었다니까? 불었잖아 이 새끼야. 그 과정에서 더 틀어진 거지. 내가 돈 뜯긴 거
것도 열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뉴탐사로 가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으로 간 거예요.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자세히 안 봐 기자들이. 요게 이제 국임당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와. 이상호 기자도 지기현이 간 룸살롱이 최소 3개라고 하는 걸 보니 지기현은 정말 잘못 걸려도 된통 잘못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정예능이 알기에 룸살롱 전문 기자 이명수 기자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들이 이번 민주당의 폭로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관련 취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기현도 지기현이지만 전 영상에서 공유드린 봉지욱 기자의 대법관 룸살롱 접대 의혹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또한 내란 세력과 뿌리 깊게 유착된 법원이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겠지만 어설프게 기득권을 지키려다 또 약점에 잡혀서 기어이 본 모습을 드러내준 덕에 민주당 정권이 더욱 부담 없이 칼춤을 출 수 있게 된 것은 희한한 의미로 참 고마운 부분입니다. 아마 6월 4일 이후부터가 지금보다 더 도파민 터지는 날에 연속이 되지 않을까 하며 기대도 안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지기현이 살 길은 좋게 좋게 민주당에 백기투항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태균이 끝까지 쥐뿔도 없는 자존심 부리다 망할 위기에 놓인 것처럼 지기현도 명태균의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민주당 정권은 역풍 걱정이랑 하지 말고 지기현이든 누구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에 적힌 대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고로 지기현뿐 아니라 저 썩어 빠진 법원도 잔인하리 많지 법대로만 털어서 완벽한 개혁을 해주길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